일본에서는 3대째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면 진정한 식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오래된 식당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100년이 넘은 가게도 굉장히 많고 좀 괜찮다 싶은 가게들은 300년 이상은 되어야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오래된 가게들은 나타내는 단어도 일본에서는 존재하는데요. 신이세라고 일본 사람들은 부른다고 합니다. 단순히 식당만 이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400년 된 집짓기 회사, 1100년 된 부엌 칼 만들기 회사, 1000년 된 과자 만들기 회사, 350년 된 금붕어 기르기 회사, 300년 된 이쑤시개 깎기 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가업과 전통을 이어받아 운영해 나가고 있죠. 2019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200년이 넘은 회사는 총 8,785개가 있다고 하며 그중 44.8% 3,937개가 일본 회사라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은 오래된 가게가 참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예측할 수 있는 장인 정신의 문화, 역사와 전통을 어느 나라보다 중시하는 특성이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튀면 안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하며 흔한 말로 사회에서 나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예부터 섬나라였기 때문에 사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발생하면 그걸 외부로 발산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폭발해버리거나 자멸해버리는 것을 항상 걱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천황을 중심으로 철저한 신분제를 통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살고 자기의 만족보다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회가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일본인의 현재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특성이 일본의 기업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라멘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스시를 만들고 싶다고 스시집을 차리면 안 됐습니다. 내가 라멘집 아들인데 갑자기 스시집을 차리겠다는 말은 그 동네에 스시집을 차리는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였고 그것은 곧 스시집의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될 수 없었던 옛날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의 분수를 벗어난 사람들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무라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본인들은 자이가 되었든 타이가 되었든 가업을 이어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생활 방식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용하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특성으로 대대로 몇백 년간 노하우를 이어받은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장인들이 일본에 많이 탄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비결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의 일환으로 일본은 예로부터 정치가들도 몇 대째 이어져 오는 정치가 집안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부모님의 지원과 후광을 받아서 정치가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겠지만 오히려 일본은 당연히 가업을 이어받는 문화이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도 몇 대째 전통이 있는 정치가 집안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이런 문화는 일본의 장점과 단점을 안겨주었는데요. 한 분야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시켜 장인들의 탄생을 돕고 사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쟁에 허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억압하게 하는 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시키는 것만 하고 도전 정신이 없다. 그냥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일본 정치가조차 분수에 맞게 살아가라 라는 발언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일본인들의 문화와 정신에는 아직도 옛 문화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